될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놀드 ABO 박진호입니다. 먼저 이게 조금 아침에 늦어져 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바로 화면 공유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컴퓨터가 집에 스피커가 고장 나서 이거 소리가 나오는지 제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확인 부탁드리면 한 번만 해 주세요. 자. 어 어 네. 선생님 이제 잘 보이시나요? 소리도 잘 들리세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제가 그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저희 뉴트리라이트 하면 너무 할 말이 많잖아요. 어, 어떤 역사도 있고, 또 농장 부분도 있고, 또 생태계 농법도 또 따로 뭐 설명해서 드릴 만큼 굉장히 또 디테일하고,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일단 간단하게 너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농장에 뭐 몇 개가 있고 뭐를 기르고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 농장 사진들 이렇게 제가 한번 공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이제 뉴트리라이트 농장으로 하고 그다음에 트라울레이크, 엘 페타칼, 우바자라 농장 그리고 이 서트라고 해서 서트인데 뉴트리 서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농장 하는데 도대체 뭔 농장이고 왜 이렇게 집중을 하는가? 그래서 저희가 유로 모니터라는 어떤 이 시장 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판매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정의를 보시면은 유로 모니터 인터내셔널은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략적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며 전 세계 수천 가지의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시장 조사 데이터와 자료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세계 선도적인 시장 조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뭐 네이처 이제 자연이나 어떤 식품 쪽에도 관련이 있고 헬스 식품이랑 뭐 의료 그리고 이 먹는 거 그리고 또 환경 그리고 비즈니스 경제 부분에 있어서까지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서 이 유로 모니터라는 그 보고서가 굉장히 공신력이 있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뢰를 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렇게 사이트에 쉽게 들어갈 수가 있고 네이버에 검색하시면은 혹은 구글이나 거기서 우리 뉴트레이트 농장을 딱 치시면은 이런 인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거부터 볼게요. 두 번째가 뭐라고 써 있냐면 뉴트리라이트는 자체 인증 유기농 농장에서 식물을 재배, 수확 및 가공하는 유일한 글로벌 비타민 및 식이 보충 브랜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은 맨 앞에 그 온리 글로벌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하다는 거예요. 자사 농장을 특히 또 자사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위아래는 제가 그냥 보너스로 이렇게 올려놓은 건데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위 단백질 보충제 브랜드이다. 이런 것도 유로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고 맨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뭐 뉴트리라이트는 세계 1위 비타민 앤 식이 보충제 브랜드이다. 이게 유로모니터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보여주시면은 다 오케이 하실 거예요. 특히 뭐 유럽 사람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 사람들도 이제 유로모니터를 알고 있는 분들이라면 네,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거고 한 세 번째 거에도 보시면은 더블 X가 이제 넘버원 셀링 그 멀티비타민이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나중에 또 더블 X 하면서 한번 할게요. 이게 방대한 내용이라서. 자, 그러면 농장이 이제 어디 있는지 보실게요. 이렇게 미국에 4개가 분포를 하고 있는데 원래 중국에도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연구소로 대체가 돼서 지금은 요렇게 그냥 4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원래는 이제 트라울 레이크가 양쪽으로 나눠져서 그렇지 뭐 3개라고 해도 무방한데 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미국 워싱턴 쪽에 트라울 레이크 웨스트 농장이랑 이스트 농장이 이렇게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남미 쪽에 이제 엘 페타칼 농장이라고 해서 멕시코에 있고 브라질에는 우바자라 농장이라고 해서 아스로라를 키우는
우리 사장님들은 잘 알고 계시는 그 우바자라 농장에 이렇게 네 개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볼 거예요. 어, 어떤 식물을 재배하느냐보다 어떠한 땅에서 자라게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우리가 농장을 공부하거나 어떤 식물을 재배를 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농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뉴트리라이트의 창시자 칼렌보그 박사도 일찍부터 땅의 중요성을 간파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신념대로 뉴트리라이트는 자체 농장을 보유해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자연농법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연농법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 보시면은 8가지를 일단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공기 중에 질소를 땅으로 풀어 넣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작물을 키우게 되면은 땅에 그 질소를 쭉쭉 먹어보면서 식물이 크게 되는데, 그렇게 한 3, 4년을 해버리면 땅에 질소가 없어서 다 죽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 심는 게 콩이에요. 콩을 심어야지만 그 콩과 식물에서는 이 땅 식물 재배에 필수적인 질소를 땅속으로 훅훅 불어넣기 때문에 콩을 재배를 하셔야 그 땅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트라이트는 콩으로 땅에 공기 중의 질소를 땅에 주입하는 농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렁이를 써서 밭을 정리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지렁이를 보시면 땅속에 풀어놓고 식물이 뿌리를 내리기 쉽도록 토양을 이렇게 한번 갈아 엎는 걸 한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우시 보테니컬 연구소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 지렁이도 이집트 지렁이를 쓴다고 합니다. 이 이집트 지렁이가 뭐냐면 이 땅 속에 제일 깊게 침투한대요. 그래서 그거를 땅을 한번 솎아낼 때 제일 좋은 지렁이라서 이렇게 이집트 지렁이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플라스틱 시트를 덮는 거예요. 시트를 그 아까 심었던 콩과 식물 위에 덮어서 그 태양열로 시들게 한 다음에 그거를 퇴비가 되는 게 하는 거죠. 자연 친화적인 퇴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원료 식물의 재배를 시작한 데인데, 그 이제 그 식물 프린트를 검사해서 가장 우수한 품종으로, 물론 이것도 시험 작물을 다 해본 상태예요. 가장 우수한 품종의 씨앗을 심어서 이제 물은 또 지하수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재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자연의 섭리로 원료 식물을 지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해충의 천적인 무당벌레를 사용해서 또 잠자리 유충을 이렇게 밭에 풀어놔서 이 해충으로부터 그런 작물들을 보호를 하고요. 낮에는 매, 그리고 밤에는 올빼미를 파수꾼으로 해서 어 이제 뭐 참새나 다른 새들이 그 곡식을 쪼아먹지 않게 또 이렇게 파수꾼 역할도 하고, 어떤 또 이제 해충들도 같이 잡아먹는 그런 이런 일석이조의 어떤 친환경적인 농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가 각종 작물의 영양가가 가장 높은 시기에 가장 영양가가 높은 부분만을 수확합니다. 이게 전부 다 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디테일한 거죠. 한 나무에도 수십 가지의 체리가 달리는데, 거기서도 봤을 때 최고의 그 영양소가 높을 때만 그 하나의 그걸 따고 나머지는 또 이렇게 두는 거예요. 최고로 오를 때까지. 그리고 일곱 번째가 이제 이제 오른쪽 아래에 양이 나오는데, 양으로 하여금 밭을 청소하게 하는 게 이게 휴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7, 8번이 똑같은 건데, 이제 아까 콩을 심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콩 심기 전에 이미 작물을 키웠어요. 그럼 3, 4년 정도 땅이 다시 기운을 회복할 수 있도록 1년 동안 양을 풀어서 그 남은 이제 뿌리 같은 거 있잖아요. 뿌리랑 그런 거를, 남은 풀 같은 거를 양이 먹게 한 다음에 그 양을 통해서 배설물이 나오고 그 배설물이 다시 퇴비로 돼가지고 땅이 다시 그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미네랄과 영양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휴경 기간을 한 1년 정도 이렇게 갖는다고 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하지 않나요? 일본적인 농법이라도? 저는 제가 만약에 어디 뭐 초등학교 에서 이렇게 뭐 배운다면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배운 농법이라고는 그냥 모내기 하나예요. 뭐 허수아비 하나 심어놓고 이렇게 새들 뭐 이렇게 쪼아먹게 한다? 너무 과학적이지도 않고 그냥 그게 전부인 줄만 알았던 거죠. 근데 뉴트라이트의 이 농법과 농장을 공부하면서는 아, 정말 내가 먹는 게 신선하고 친환경적이구나, 정말 그 화학적인 비료나 어떤 성분이 들어가지 않는구나를 알고 먹게 되니까 훨씬 더 뭔가 음, 몸에 도움이 된다는 걸 확실히 느끼고, 이게 또 주변에 또 얘기하고 싶어진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아이고,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제 매를 키우면서 그 영상을 딴 게 있습니다. 쪽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그거 한 2분짜리인데 잠깐만 보고 가실게요. My name is Court Clayton. I'm a falconer here at Trout Lake Farms. And this is Copper. 소리가 안 나오나요? He's a Neutralite falcon. 어, Copper is a 4-year-old red-naped Shaheen. It's a Middle Eastern species of falcon. He's a fierce little predator and he's immensely intimidating to pest birds, but he's an absolute sweetheart. He's a very gentle little bird. Our job is to protect the crop. Neutralite has recognized the value of falconry as a bird control technique as part of their sustainable farming operation. And it's the only supplement company that uses falconry to control pest birds on their property. Falconry has a number of advantages over conventional bird control techniques. Conventional bird control generally consists of scaring birds away with either visual or auditory deterrence. Falconry takes advantage of the natural profile of a raptor in flight. Falcons are natural predators of birds, and they look different in flight than a hawk does. And to a pest bird, they're very intimidating. What we do is consistent with Neutralite's sustainable farming operation. First and foremost, it's natural. We're using trained wild-type predators in a natural setting to deter pest birds. Secondly, it's non-lethal. Despite the fact that these are natural predators of birds and they pursue them and chase them, we don't catch them. We're not killing pest birds on the property. We're just intimidating them and scaring them. And lastly, it's quiet. It's very neighbor-friendly. We're not making noise. We're not using propane cannons. We're out here flying these birds around quietly. They climb up over the farm and they soar over the fields and they create this cone of deterrence, essentially, that every pest bird for miles is tuned into and aware of, and it's that chronic predatory presence that keeps the pest birds chased away from the farm during that critical window when the crop is down and vulnerable to damage from the birds. In essence, we don't train these birds to do very much. Most of what they do is very natural. We let them fly around, which they naturally want to do. They chase birds, which they naturally want to do. And all we really ask of them is for them to come back to us. So it's a very positive, cooperative working relationship with these birds. All of our birds are raised in captivity, and Copper was raised by adult falcons with him and his siblings. So when he first came to me for training, he was very wild. But because of his breeding and the way he was trained, he has a fantastic personality, and he's just a joy to work with. 네, 사연 어떠셨나요? 굉장히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매도 옛날에 마치 저희 조선시대에서 매를 어떤 이렇게 연락통으로 썼던 것처럼 여기서는 농장을 지키는 데 씁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첫 번째 농장인 트라울 레이크 농장부터 보실게요. 트라울 레이크 농장은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하고 있고 이스트랑 웨스트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대부분 키우는 식물은 어떤 이제 뭐 패션 플라워, 아키네시아, 마늘, 캐모마일 이런 식으로 허브를 중점적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연간 907톤에 달하는 허브를 생산하고 있고 이 미국의 캐스케이드 산맥이 제공하는 그 허브 재배에 최적화된 그 화산 회토가 있는 지형이고 또 오염물질을 내포하지 않는 순수한 빙하수가 흐르는 지방입니다. 그래서 허브를 기르기에 굉장히 우수한 자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화산회토는 칼륨, 질소, 인 외에도 다른 많은 미량의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어서 그만큼 또 품질이 좋은 식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생태계 농법뿐만 아니라 이 멸종위기의 야생 허브와 그 미개 지역에서 생식하는 허브를 있잖아요. 걔네들을 보호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현재 이 농장에서는 세계적인 양리학자와 생물학자들의 연구, 역량 및 전문 지식을 결집해서 허브의 초기 성장 단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그 수작업과 그 GPS 기반의 트랙터를 이용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그 화염 처리 등을 통해서 99%의 잡초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질의 허브가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이 기계들도 검사를 할 때
직접 면봉으로 이렇게 장비의 오염물질을 체크를 한다고 해요. 굉장히 디테일하죠. 근데 이거를 24시간, 그러니까 매일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그 세계 견물록 아틀라스에서 이혜정 님 아시잖아요. 그 요리하시는 분. 그분이 이제 요런 뭐 인터뷰를 했는데, 그 여기는 뭐 이제 페퍼민트가 모두 유기농법으로 길러진다. 화학 물질이나 시중에 파는 비료 같은 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직원분이 말해 주시고, 이분이 말했을 때가 그 끝에서 끝까지 3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해요. 차로 이동했을 때. 그러면은 제 기준으로 제가 이제 뭐 천안에 있으니까 3시간이면은 저기 어디 강화도나 인천까지 갈 수가 있어요. 실경사님 계신 곳까지. 그러니까 그만큼이 거의 이제 농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가 엘 페테칼 농장이에요. 페타칼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페타칼 농장인데, 여기서는 이제 멕시코 할리스코주에 있고요. 1992년에 만들어져서 643만 제곱미터를 가지고 있고, 주요 농작물은 알파파, 물냉이, 감귤류, 그리고 파슬리, 뭐 마리골드 이렇게 재배가 되고 있고, 7개의 화산에 둘러싸인 어떤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고, 그런 혜택받은 자연 조건과 이를 그대로 활용하는 농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매일 45군데를 돌아다녀야 하는데, 이게 차량으로 이동하면은 그 먼지가 많이 날리잖아요. 이게 좀 건조한 기후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매연이나 어떤 날리는 먼지로 인해 작물들이 오염될 수 있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다닌다고 합니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멕시코 농장에서 한 12에이커 정도는 가장 높은 식물 영양소 수준과 최대 생산량을 가져오는 씨앗 품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농지로 쓰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은 어떤 그 나만의 이제 연구죠. 뉴트라이트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좋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연구 환경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리고 수확한 작물은 24시간 내에 한다고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일단 작물을 이제 최고 당도가 아니라 이제 최고 영양소가 있을 때 땄어요. 근데 그거를 빨리 가공하지 않으면 또 당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는 바로 수확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92년에 이 엘프테칼이 뉴트라이트 농장이 설립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잡초만 자랄 수 있는 거친 토양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인식이. 근데 이제 뉴트라이트가 정밀하게 조사를 한 결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7개의 화산을 통해서 지하수가 흐르는 영양을 듬뿍 머금은 비옥한 토양이 판명돼서, 그때부터 이제 뉴트라이트가 확인을 하고 재배를 시작한 거죠. 그리고 현재는 알파파 연간 8,000톤, 물냉이 125톤을 수확하는, 이것도 뉴트리트가 입증을 해낸 거죠. 이 자리가 정말 좋은 비옥한 땅이었구나를. 그리고 어, 이것도 다른 뉴트리트 농장과 마찬가지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그 원료 식물을 재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엘페타칼은 멕시코 정부로부터 모범 농장으로 지정이 되어서 멕시코의 다른 농장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해요. 또 알면 알수록 대단한 뉴트라이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바자라 농장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고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농장 중에 하나인데, 주요 농작물은 아스로라 체리예요. 1269만 제곱미터의 넓은 땅에서 이제 망고, 파인애플, 코코넛 등 다양한 과일류를 재배를 할 수 있는 농장입니다. 그래서 브라질 중부 열대 지역에 자리한 농장으로 그 13만 8천 그루 이상의 아스로라 체리 나무를 재배하고 있고, 매년 한 2천 톤의 체리를 생산하고 있어요. 그리고 80종 이상에 달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알려진 체리나무 종류의 95%에 맞먹는 게 이제 80종이에요. 이제 80종 이상의 아스로라 체리나무를 농장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알려진 거에 95%네요. 그리고 1660만 제곱미터의 그 광대한 대지 우바자라 농장은 그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세 가지 농장의 다 공통점이죠. 또 그 온난한 기후와 비옥한 대지, 그리고 그 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그에 맞는 식물을 재배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식물들도 인정을 받아서 지금은 브라질 북동부에서 그 유기농 농법으로 인증을 받은 그런 농장입니다. 또한 어,
뉴트리라이트 농장이 또 이렇게 넓고, 어떤 그 지역에 위치하다 보니까 지역 사회에 대한 공헌도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바자라 농장은 현지 어린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를 지원하고 농장의 의료시설을 현지인에게 개방할 뿐만 아니라 어떤 뭐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팀이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뉴트리라이트만의 음, 생태계 농법을 그 지역 농업 관계자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 혼자만 잘 살자는 게 아니라 같이 헬핑 피플을 농장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는 어떤 아메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트라울 레이크, 엘 페타칼, 그리고 우바자라 이렇게만 농장이 있다면 저희가 아무리 그래도 특정 야생 지역이나 어떤 특수한 기후 환경에서만 자라는 농작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재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트리라이트가 사용하는 요 뉴트리서트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뉴트리라이트가 아무리 많은 이제 6,000 에이커에 달하는 농장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 농장에서 직접 식물을 재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기후 조건이 맞고 우리의 어떤 검사 수준을 통과할 수 있는 파트너 농장을 찾아요. 그래서 뉴트리서트라는 인증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쓰는 식물 원료들을 추적할 수 있게 해주면서 지속 가능한 농법인지 꾸준히 우리 파트너 농장들을 검증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전 세계 농부들의 어떤 농장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큰 도움까지 주고 있는 프로젝트들을 뉴트리라이트에서 실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트너 농장들이 우리 기준에 부합하는지 위해 40번에서 60번의 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이게 뉴트리라이트가 남극을 제외하고 모든 대륙에 27개국의 파트너 농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뉴트리서트 농장을. 그래서 자사 농장의 원료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원료의 안정성과 어떤 품질 관리에도 철저함을 가하고 있는데 그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이제 뉴트리서트 자체 검사가 요구하는 76가지 조건에 대해서 전부 통과를 해야 된대요. 이 중에 하나라도 검사가 실패를 하면은 검증이 안 된다면 선정이 안 된다고 해요. 그리고 정확한 GPS 추적이 모두 가능한지 확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야생 재배가 필요한 작물이 있어요. 그런 것도 어디에서 나오는지 GPS 추적이 가능한지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에서 무조건 나온 게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당연히 유전자 조작 식품은 사용을 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식물 뭐 씨앗부터 뭐 이제 기르는 뭐 사람들까지 이 모든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저희가 알고 있는 추적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이건 뭐 농장과는 살짝 다른 얘기지만 뭔가 생산을 했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는지 다시 백으로 트랙할 수 있게 이렇게 전부 다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확보가 안 되면 뉴트리서트 농장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달에 이제 5번, 6번 이상이죠. 매년 40번에서 60번의 감사를 실시를 한다고 해요. 이게 다 그 76가지 조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에서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제가 생각해도 안심하고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인데 그 뉴트리서트에 다니는 거기서 이제 일을 하시는 그 관리자 분인데 한번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것도 짧아 2분짜리라서 잠깐. Want to understand the Nutrilite brand's commitment to traceability? Then look no further than our global network of NutriCert partner farms. They provide us with hard-to-find ingredients and the data needed to track every step of their growth and care. It's a diverse group of farms, and we require them to meet strict standards of sustainable farming practices and traceability. I'm the type of person that likes knowing where things come from. I love knowing that my ingredients are healthy and that they're pure. Meet Becky Spradley. She leads our NutriCert certification program. For her, this is more than a job. It's a way of life. I grew up overseas. We moved around a lot to different countries. It gave me a love of other cultures and a passion for people in all walks of life. As a NutriCert program manager,
Becky helps ensure that every partner farm meets the Nutrilite brand's strict quality standards. It's a traceable process built on trust and collaboration. We have our own farms at Nutrilite, but even with almost 6,000 acres, that is not enough land to grow everything that we need for our ingredients. And also, a lot of crops have really specific climates and locations around the world. So it's really important to us that we partner with great farms that can help provide all of the ingredients that we need. Oh man, that is cool. Oh my gosh, that's awesome. We set the bar very high, so it's really important to me that we have that strong collaboration to make sure that we're really delivering on the promise of our quality to our consumers. Like every Nutrilite farm, our partners are completely traceable, which means each detail is carefully documented, ensuring the quality of every Nutrilite ingredient. Because it's one thing to say you're traceable, but it's another to show all the steps that make it possible. For Becky, this goes beyond the quality of the product. It inspires how she lives her life. It's fun for me because I enjoy getting to work with other cultures. I love that I get to make sure that the quality is the same that we have on our own farms. It's a dream job for me. We all care about where things come from, and we want to know that what we're consuming, not only is it healthy and good for us, but that it's been produced in a responsible way. I love that the NutriCert program really helps us connect the consumer with farms all around the world so that you know where your ingredients come from and you can trust us as a brand. Passionate traceability, brought to you through our NutriCert certification program, ensuring pure, safe, and effective ingredients for years to come. 네, 잘 보셨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게 마지막인데, 방금 보신 것처럼, 이제 뉴트리서트가 27개국에 이렇게, 나뉘어서 우리 파트너 농장들이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담당자인 분도, 굉장히 출처에 대해서 신경 쓰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만큼,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먹는 거, 그러니까 제일 먹는 게 신경 쓰이는 부분이지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출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뉴트리서트는 거기에 집중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 말이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베스트 오브 네이처, 베스트 오브 사이언스. 이게 가장 최고의 자연에서부터 가장 진보된 과학을 바탕으로 그 농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우리 제품을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박준호 사장님 진짜 역시 너무 잘 만들어 주셨죠? 감사합니다. 그 뉴트라이트 서트 그런 거는 저 동영상을 저희들이 자주 접하지 않잖아요. 공부한다고 해도 그런 걸 이런 기회에 이렇게 좋은 자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볼 수 있게 잘 정리해 주신 우리 박준호 사장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잘 만들어 주시고 간결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출처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모르고 먹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불감증인 거죠, 사실은. 거기다가 뭐랄까 우리가 생각하는 밭이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있는 밭. 그런 밭이 아니고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업체들은 농장, 공장이 없어요. 농장이나 공장이 없다는 거. 그러면서 물건은 나오죠. 그래서 관리가 그만큼 안 되고 출처도 모르고 책임도 없겠죠. 그러니까 정말 너무 멋진 회사 또 제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너무 잘 아는 정말 짧지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이제 아메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삶의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거잖아요. 삶의 변화. 그 변화는 진짜 어떤 변화냐? 우리 삶이 진짜 자유로우면 좋겠다는 거죠. 그 변화, 그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3가지 금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 금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변해서 우리가 원하는
삶의 자유를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건데, 지난 시간에 제가 흥분해서 말하다 보니까 한 가지 잘못 말씀드렸어요. 생각하고 말하고 막 따로 노는 거예요. 흥분하다 보니까. 퀴리 부인은 시각장애인 아니에요. 네. 헬렌 켈러죠. 장애인이 아니고 헬렌 켈러라는 그 사회 운동가가 시각, 청각, 말까지 못하는데 그렇게 멋진 인생 그 변화를 이뤄냈다는 거. 헬렌 켈러 얘기하려다가 퀴리로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정정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우선 시작할 때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리면, 어떤 남자가 배우자가 안 구해지는 거야, 아예. 그래서 그냥 배우자와 고민하다가 신문에 내기로 했어요. 신문에 뭐라고 냈냐면 이렇게 냈어요. 아내 구함. 이렇게 네 글자 이제 냈는데 이틀 만에 열화와 같은 막 전국에서 수백 통, 한 300통 이상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똑같아. 공통적으로. 뭐인지 아세요? 제 아내를 데려가 주세요. 이 얘기는 뭘까요? 그 라틴어에 스트리턱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라틴어인데 이게 어떤 말의 어원이냐면 스트레스. 우리가 스트레스하는 그 스트레스의 어원이 라틴어로 스트리터스예요.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뭐냐면 빽빽하다, 좁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가 뭐냐? 생각이 빽빽한 거예요. 좁은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냥 한 건데. 실망하고 날망하고 낭망하고 불평불만하고. 왜? 좁으니까, 좁게 생각하고 못 보니까. 그게 스트레스예요. 생각의 크기가 좁은 거. 예, 왜 그럴까요? 왜? 원인은 경제 규모가 스트레스 원인이라는 거예요. 경제 규모가. 이 경제 규모가 생각의 크기를 결정하고 행동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돈 따진다는 거예요. 뭐 하려면. 여행 갈래도 돈, 부모님 용돈 드리려도 돈. 경제 규모가 행동의 크기, 생각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게 뭘로 와요? 스트레스로 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유수를 올려면 그 스트레스를 없애야 되잖아요. 생각을 마음껏 하고 행동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고. 그러려면 요게 해결해야 되는 거죠. 요게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경제 규모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의 사이즈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돈의 크기를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아메이를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그게 아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금에 대해서 오늘 우리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게요. 타임 이즈 뭐라 그러죠? 골드. 시간은 금이다. 그죠? 첫 번째 금은, 그러면 그 인생의 변화, 진짜 내가 완전히 격이 달라지는 그 변화를 얻기 위해서, 그 변화는 자유죠. 내가 인생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을 내가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경영하고 어떻게 투자하는가예요. 사실은 시간, 그 시간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금은 시간이에요. 자, 시간을 알아볼 때 우리가 복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요번에 김시경 사장님 이제 펀드 배우러 갔잖아요. 펀드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투자하면은 실패 확률이 많잖아요. 개미는 원래 실패 확률이 많아요. 9대1 섀도우 법칙이라고 그래서 10명 있다면 9명이 한 사람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주식이래요. 그게 섀도우 이펙트예요. 그림자. 한 명을 위해서 9명이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간접 투자하는 거죠. 예, 잘하는 사람한테 내 돈을 맡기는 거. 그게 펀드예요. 예. 내 실력이 없을 때 돈을 맡기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복리. 금융에서 제일 중요하게 시작하는 게 복리의 힘이에요. 복리.
달리는 원금에 그냥 단순히 이자만 붙는 거잖아요. 근데 복리는 뭐예요? 원금에 이자 플러스 그게 합쳐져서 거기에 이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차이가 작아요. 근데 뭐가 지나면 지날수록 눈덩이 스노우볼 이펙트가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눈덩이 효과로 커지는 게, 처음엔 눈덩이가 조그만데 눈덩이가 계속 커져서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사이즈로 올라가죠. 스스로만. 그게 복리의 힘인데, 그 복리의 원초적인 힘은 뭐냐?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원금이 커지려면, 이자가 붙고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의 힘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간의 힘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거죠. 그만큼 시간이 소중하다. 그래서 복리할 때 이 시간과 금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복리는 시간의 힘과 금리의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 금리는 제가 이 아메이적으로 맨 뒤에 세 번째 이야기할 때 풀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 내가 지금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미국 맨하탄 아시죠? 맨하탄. 이게 원주민 땅이었어. 미국 원주민, 인디안 땅이었는데 네덜란드계의 이주민들이 미국 가면서 살 땅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주민들한테 1600년도 당시 1600년경 초에 그 미국 원주민한테 이 땅 좀 팔아라. 맨하탄 팔아라 해서 얼마에 샀냐면 24달러. 그 당시 돈이면 큰 돈이었을 것 같아요. 24달러를 주고 맨하탄을 샀어요. 근데 우리 와, 맨하탄을 샀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금융 전문가 한 분이 이거를 거꾸로 생각했어요. 자, 1626년에 24달러라면 지금 지나서 이분이 지금 지난 현재에 390년. 390년이 지난 24달러는 얼마일까를 계산했어요. 얼마일까요? 240조가 아니고 240조 달러예요. 어마어마하죠? 여기다 1000을 곱해야 돼. 우리나라 돈 환산하려면 240조 달러예요.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현재 맨하탄을 사고도 남고 뉴욕까지 살 수 있대요. 자, 그러면 이 당시에 24달러를 맨하탄을 사는 게 나아요? 복리의 힘으로 24달러를 투자하는 게 나아요? 이해되세요? 그게 어디서 나왔어요? 시간이라는 거예요. 시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요, 이걸 몰라? 시간 지나면 끝이야, 그냥. 시간을 대충 알아. 시간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부자들, 특히 아주 유명한 부자들 있잖아요. 그 성공한 사람들, 시간이 금이기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 못 만나요. 만나주질 않아요. 그들의 오분은요, 금쪽 같아서 우리 만날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어요. 그분 만나 달라고 해도 안 만나죠. 왜? 시간이 금이거든, 그 사람들한테. 우리는 하다가 하루 지났죠. 하다가 시간의 개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간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많이 아는 거죠.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어요. 크로노스. 그냥 흘러가는 시간, 나이 먹는 시간. 하루 지났네? 1년 지나 보니까 한 달 더 먹었네?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크로노스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어. 그냥 해 뜨면 떴고 해지면 지고 밤이 왔네? 아침이네? 아무 생각 없죠. 시간에 대해서. 네, 대부분이 이렇게 살아간다. 근데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살고 있어요. 제가 이거 외울 때 처음에 되게 깔렸어. 이집트 수도는 카이로. 제가 그렇게 외웠어요. 카이로스가 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이집트 수도지 그렇게 해서 외웠거든요.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은 뭐냐면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요. 본인의 의지적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시간을.
내가 어떻게 써야지 계획하고, 예, 이걸 카이로스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여러분, 어떤 차이가 벌어질까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져요. 시간을 활용하고 쓰는 거에 대해서부터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의 힘이에요. 시간을 활용하고 어떻게 경영하고, 시간 경영이잖아요. 시간을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처음에는 작아요. 그게 복리거든. 처음에는 그게 그거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시간의 쓰임새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제가 돈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시간을 어떻게 내가 개념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 선인들은 이 시간, 이 카이로스를 뭐라고 부르죠? 기회의 신의 이름이 카이로스예요. 똑같아요. 이 의지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을 카이로스 시간이라고 그러거든요. 의지적으로 의미 있게 사용하는 시간. 그걸 다른 말로 기회의 신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지. 그게 아메이적인 거예요. 첫 번째 요소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을 잘 사용하자. 의미 있게 사용하자. 여기까지만 얘기해요. 시간은 뭐다? 골드다. 금이다. 금 캐고 싶죠. 금을 막 얻고 싶잖아. 부자 되고 싶잖아.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싶잖아. 그럼 금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금은 뭐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라는 거예요. 그 시간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삶의 변화 없고 자유도 없어요. 아무 변화 없어요. 시간을 먼저 소중하게 알라. 카이로스적인 시간을 갖자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의미 있게 한번 시간을 활용해 보자는 거지. 그냥 막 대충대충 빈대떡이나 꺼먹고 만나서 수다나 떨다 그런 시간 말이야. 내가 의지적으로 의미 있게 이 시간을 계획해서 어떻게 써보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 남들은 지나서 한 시간 그냥 지나가요. 없어지는 시간인데 저희는 이 시간에 들어와서 아니 뭐 하는 거야 이게. 대낮에 편하지도 않아. 즈음에 들어와. 이게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변화는 이런 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출발. 시간. 두 번째. 생필품. 하우스 골드라는 책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시켜드렸죠. 하우스 뭐예요? 하우스 골드. 금이란 얘기예요. 집안에 뭐가 있다? 금맥이 있다. 금맥이 뭐예요? 금줄기야. 금 하나는 캘 수 있지. 금이 날까요? 금맥이 날까요? 금광이 낫지. 금광. 집에 다 금반지 하나씩은 있잖아. 그건 부자라고 얘기 안 해요. 금맥, 금광. 금맥이라는 거예요. 그 금맥이 어디 있다?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이 바로 금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생필품이 바로 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맥을 몰라.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가정에 숨겨진 금맥이라고 불러요. 금맥이, 금광이 집안에 숨겨져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성경에도 감추인 보라고 그래요. 감추인 보화. 보화가 있는데 못 봐. 몰라. 자, 이 생필품이 뭐죠? 평생 모든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Anyway. 그죠? 평생 모든 사람이 써서 없애는 게 생필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부자들이 어디서 나와요? 생필품에서 나왔어요. 네,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쓰는 게 이거기 때문에. 자, 삼성이 뭘로 부자 됐다? 설탕 팔아서. LG는 우리 다 알잖아. 럭키? 치약. 치약 팔아서 부자 된 거예요. 지금 화학에 반도체에 전 세계 글로벌 기업이 됐잖아요. 치약 팔아서 그렇게 된 거예요. 치약 지금도 팔고 있어요. LG, 애경, 뭐 이런 모든 업체들이. LG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 우리 잘 아는 우리 껌 씹잖아. 껌 한번 씹어봤잖아요. 우리 롯데. 롯데는 껌으로 출발했어요. 우리 껌 하나 500원짜리 1000만 명이 씹으면 50억이에요. 이걸 모르는 거지.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들은 롯데 껌으로 껌 팔아서 123층 지금 그 뭐 롯데타워라고 그러나요? 잠실에. 그거 진 원동력이 이거예요. 이거. 근데 이거 우리 모르잖아. 생필품에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몰라. 집안에 널린 게 생필품인데 몰라. 그게 금맥이란 거 몰라. 이해되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이들만 알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서 팔지. 자, 이 생필품이 오고 가는 곳이 어디죠? 그걸 시장이라고 불러요. 그걸 요즘 용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플랫폼이라고 불러요. 그게 시장이에요. 시장은 뭐냐면 파는 사람과 쓰는 사람, 사는 사람이죠.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시장이에요. 자, 그럼 요즘 시장은 뭐죠? 요즘 우리 재래시장 잘 안 가잖아. 할머니들이 뭐 이렇게 냉이 파는데 잘 안 가잖아. 어디 가요? 마트 가죠. 또 우리 박준호 사장님 같이 핸섬하고 엘리트 어디 있어요? 여기도 안 가. 여기가 여기. 그죠? 이건 둘 다 뭐예요?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둘 다 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다. 자, 이거는 보이는 마트. 아직 보이는 마트가 더 재밌고 익숙하죠, 아직은. 안 그래요. 젊은 사람들, 우리 가람이도요, 마트 잘 안 가요. 사람 많은데 잘 안 가요. 네, 가끔 필요할 때나 가지. 다 어디 가요? 여기 가요. 안 보이는데 가요. 더 많이 간다고, 여기를. 이 마트는 아무나 못해요. 자본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사실 사이트도 만드는데 굉장한 모험과 도전과 돈이 많이 필요해요. 이 사이트는 아메이 사이트를 말하는 거예요. 저희는 무료로 내 것처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시장이에요. 네, 똑같은 시장이라고. 자, 장소 개념을 말씀드린 거예요. 장소. 장소가 뭐죠? 이 마트의 기능이 뭐죠? 소비자를 뭐 하는 곳이에요? 모으는 곳. 이게 장소죠. 소비자를 모으는 곳이 장소예요. 자, 그러면 이 장소를 만든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뭘까요? 소비자를 모으는 것이죠. 이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소비자를 모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장소는 왜 필요해요? 소비자를 모으는 곳, 모으려니까. 그리고 이 장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소비자를 모으는 일을 하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계속해요? 소비자를 모으는 거, 소비자 모으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시장이고 그걸 소유한 게 부자라는 거예요. 소비자를 모을 수만 있다면. 더 나아가서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잖아요. 소비자가 뭐예요? 생필품을 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모으면 대박이 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생필품도 대박, 돈을 만들 수 있는 대박, 더 나아가서 그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을 모으면 더 대박. 이제 이해되세요?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그래서 소비자들이 평생 소비하는 그 생필품.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들어갑니다. 이 생필품은 누군가에게 중요합니다. 이 생필품이 누군가에게는 생필품은 어차피 소비해요. 부자든 모든 사람이 소비해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그 생필품이 매출로 다시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에는 그 소비가 지출로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생필품은 언제든 어디서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 쓰고 못 빼게. 전쟁 나도 필요한 게 생필품이라고 하잖아요. 그 우크라이나 이런 데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생필품이에요. 그걸 원조해 주잖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게 필요하니까? 사람이라면 그걸 써야 되니까. 그게 생필품이에요. 근데 그 생필품을 가지고 누군가는 매출을 일으켜서 부자가 되고, 부자가 나쁜 개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유로운 개념이라고 보세요.
그런 자유를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누군가는 여전히 원하는 삶을 못 산다는 거예요. 왜? 꼴리는 돈을 쓰기만 하니까. 더 쓰고 싶으면 더 지출해야 되니까. 아무 일도 안 벌어져. 근데 똑같은 생필품을 가지고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개념. 이렇게 매출을 일으키려면 생필품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판매나 영업을 생각하실 거예요. 야, 뭐 팔아야 되잖아. 매출이 일어나려면 팔고 영업해야 되고 알려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어차피 생필품은 자가소비거든요. 이런 자가소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요번에 김 무슨 교수님이지? 요번에 우리 들은 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자가소비가 다른 개념으로 그냥 굴러가. 그냥 굴러가. 판매나 영업한 게 아니고 그냥 굴러가. 이게 자가소비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금 개념. 생필품이 금이라는 거. 이제 마지막 개념입니다. 그냥 굴러가는 거. 자, 소비자를 모으는 게 그만큼 모든 부자들,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소비자를 모으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세 번째 금. 관계가 금이에요. 관계. 자, 이 관계 한번 풀어볼게요. 관계. 우리 많이 알죠? 학연, 지연. 또 뭐 있을까요? 혈연이 있네요. 이거와 조금 다른 개념이 있죠? 스치고 지나가다 만난 인연 같은 거. 이 네 개 썼는데 이거의 공통점은 뭘까요? 연이에요, 연. 연이 다른 말로 영어로 쓸게요. 쉬워서. 네트워크예요.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가장자리 그 얘기, 인연연이긴 한데 그 원뜻이 가장자리예요. 가장자리 뭔지 아죠? 끝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날인자거든요. 끝으로 말미암아 연결되는 것. 연상 되세요? 핵심 인싸가 아니야. 인싸는 진짜 잘 알고 막 유명하고 막 그런 거잖아. 저기 아싸의 가장자리가 어떤 계기나 원인으로 인해서 말미암아서 연결되는 것. 이걸 인연이라고 해요. 아무 관계가 없었잖아. 근데 어떤 가장자리가 스치듯 만난 거야. 어떤 가장자리가 스치듯 만나서 그 가장자리가 연결되는 것. 이게 인연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그런데 이 학연, 지연, 혈연, 인연 왜 중요할까요? 여기서 세 번째 개념이 나와요. 사람이 금이에요. 내가 인물이 되려면 인물을 만나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인물이 되고 싶으면 인물을 만나라.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나 가진 게 없어. 근데 끝만 만들고 싶잖아. 막 학연으로, 지연으로 막 연결해서 막 뭐 끈이라도 좀 하나 만들어서 그거 줄 타고서 좀 뭐라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필요해요. 모든 일은 사람으로 인해서 풀어집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일부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사람으로 인해서 풀려나가요. 그만큼 중요한 게 사람,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근데 우리 스카이 안 나왔잖아. SKY 안 나왔잖아. 이거 안 되잖아. 나 강원도 산골에서 살았어. 지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조선으로 태어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마디가 마님 이러고 계셔.
그죠? 이것도 쉽지 않아. 어려워요. 평범한 사람들한테. 우리한테 소중한 건 뭐죠? 그러면 인연이에요. 인연. 인연은 꼭 무슨 저기 같다. 인연. 그죠? 인연. 이 인연은 굉장히 소중하다. 이거는 끈끈하지도 않아요. 처음엔 좀 어설플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좀 낯설어요. 이런 인연으로 만나는 관계가 굉장히 소중해요. 저희들한테는. 그 관계가 연결돼서 어떤 일들이 도모되고 새로운 일들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 실제적으로 우리 이기석 최승원 사장님, 김실경 사장님, 김유희 사장님, 박진호 사장님 저 알았었어요 혹시?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끈끈해졌어요. 아무것도 몰랐어. 아주 서로 동떨어져 있는데 어느 순간 가장자리가 살짝 스쳤어. 가장자리가 만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끈끈해졌죠, 지금은. 완전히. 공통점도 많고, 이제는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것 같아. 떨어질 수도 없어. 이게 인연이에요. 그 인연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인연을 통해서 기회가 올 수도 있고요.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고요.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변화의 3요소가 있죠. 내가 인생이 변하려면 변화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하나. 만나는 사람을 바꿔라. 제발 좀. 내가 원하는 삶이 있고 변화된 삶을 살고 싶으면 유유상종 끼리끼리 좀 하지 마라. 평생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보는 사람만 보고 어제 본 사람 또 보고 내일 또 보고 아무 인생의 변화 없다. 사람을 바꿔야 된다. 사람을 바꿔야 내 인생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우리 김유희 사장님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김실경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변화라는 거야. 맨날 만나는 사람 만나봐요. 아무 일 안 벌어져요. 두 번째,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 가야 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까 카이로스적인 시간. 의지적으로. 자, 장소. 내가 배우고 싶은 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어를 잘하고 싶어. 영어 학원에 가면 돼요. 영어 학원에 가서 잘 가르치는 사람 만나서 잘 배우시면 되고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알고 지냈던 모르고 지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연이 만들어지고 가장자리 연이 만들어지고 그 연이 확장되면서 뭐가 돼요?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그 네트워크의 중심에 뭐가 있다?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 모임이 연결된다는 거죠.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 모임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두 번째 개념. 그 소비자 모임이 만들어지면 생필품을 쓰겠죠. 그러면 그 생필품을 쓰는 소비자들은 내가 판 거예요? 영업한 거예요? 아니죠. 연에 의해서 네트워크만 형성됐을 뿐인데 그 만들어진 연 속에서 그 소비자들은 뭐를 하는 거예요? 자가 소비를 하는 거지. 자기가 필요한 소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출로 끝날 뻔했던 그것이 소비자들이 네트워크로 연으로 연결돼서 모아져서 아미에서는 그거를 그룹 매출로 연결해 주니까 결국엔 뭘로 와요? 매출로 형성되고 우리한테 소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아메의 네트워크 마케팅인 거예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시간, 두 번째 생필품이 금이라는 것, 세 번째 연이 중요하다는 거죠. 연. 스치듯 지나갔던 그 연이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됩니다. 학연 찾아보세요. 지금 할 수도 없죠. 지연될 수도 없고 혈연될 수도 없어요. 인연. 욕하는 것 같다. 근데 자꾸 연연하다 보니까 연. 이게 네트워크의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 알지 못했는데 시간 속에서 지나다 보면 그 인연이 굉장한 가치를 발휘한다. 사람 바꾸세요. 사람 바꾸세요. 그래야만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요소, 그걸 통해서 아메이를 좀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진짜 자유, 원하는 삶, 내 생각의 크기를 키우고 행동의 폭을 좀 넓히고 싶다면 방법이 없었잖아요. 그럴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간 있잖아요. 늘 생필품 집안에 깔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금맥인지 모르고 그냥 막 쓴 것뿐인 거죠. 그게 소중하고 금맥이라는 걸 알면 그 생필품을 어떻게 써야 될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게 사람이에요, 사람. 누굴 통해서 어떻게 배우고 할 것이냐. 그 사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 사람의 안내를 받아서 알아보세요. 자, 그 알아볼 때 영어에 우리 이거는 다 알 거예요. opportunity. 뭐죠? opportunity. 기회, 기회. 우리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opportunity is now here. 기회 지금 여기 있다. 기회 지금 여기 있다. 근데 희한하게도 똑같은 말인데 붙였으면 nowhere가 돼요. 기회는 어디에도 없다. 한 칸 차이거든? 띄어쓰기 한 칸 차이야. 근데 기회는 바로 여기에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회는 어디에도 없어.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요. 상황은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생각의 차이라는 거야. 환경을 내가 어떻게 그럼 이 한 칸 차이는 무슨 차이죠? 지금 내가 현재 주어진 것을 생필품이 됐든 환경이 됐든 시간이 됐든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관점 차이가 한 칸 차이. 그 관점이 결정하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거예요. 생각.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필품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시간을 지금까지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김신병 사장님 그냥 빈대떡이나 가져오는 빈대떡 아줌마로 생각하셨어요? 아니면 새롭게 바라보셨나요? Opportunity is now here.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기회야. 바로 기회야. 생필품이 기회야. 시간은 금이야. 근데 그걸 보면서도 너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 일도 안 벌어. 내 인생은 왜 그래? 늘 똑같고 변화도 없고 시답지도 않고 되는 일도 없고 똑같다니까. 기회를 보세요. 기회를 보세요. 관점만 바꾸면 돼요. 자, 그럼 그 관점은 다른 말로 마음의 창이라고 그래요. 마음의 창. 마음의 눈.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똑같은 건데, 아주 똑같은 건데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게 마음의 눈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눈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잘 잡수실 수 있어요. 아주 잘 잡수실 수가 있다고. 이제 점심시간이잖아요. 마음 맛있게 잘 잡수세요. now, here로 잡수실 것인가? no, where로 잡수실 것인가? 결정하세요. 상황은 변하는 거 없어. 마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마음먹기 따름이라고. 마음먹기 따름이라고. 바라보기 나름이에요.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차이예요. 생필품도 마찬가지.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마음 먹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복리예요. 처음엔 차이 안 나죠? 시간이 지나면 지나보세요. 이 바라보는 시각의 작은 차이, 그 한 칸 차이를 통해서 끝은요,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경제적 자유, 삶의 자유, 마음껏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반면에 여전히 누군가 똑같은 삶. 여전히 누군가 똑같은 삶. 어제나 오늘이 오히려 똑같은 게 아니죠. 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이 차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죠.
돈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좌표 필요 없어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모두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옛날 개그 뭐 차려놓고 다 필요 없어 하는 거 있었잖아.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우리한테 요구되는 건 그거밖에 없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게 아메를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근데 다만 아무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라보질 못하는 것, 가치를 모르는 것, 그러니까 활용도 못하고, 활용하지 못하니까 경영도 못하고, 경영도 못하니까 제대로 투자도 못하는 거예요. 돈 투자라는 거 아니에요. 시간과 마음과 의지, 모든 것도 다 투자예요.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거기서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마무리할게요.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꿈으로 출발해요. 어릴 땐 꿈으로 출발하잖아. 뭐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좁네. 글씨를 크게 쓰다 보니까. 지금 뭐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얼마 살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확언 드릴 수 있는 건 저거 이하로는 못 사실 거야. 저거 이하로는 못 살아. 그 이상 살게 되실 거야. 100세 이상은. 근데 문제는 뭐죠? 은퇴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 세계와 자동화 이런 모든 것들은 나의 은퇴, 내 남편의 은퇴를 가속화시킬 거다. 세계와 자동화, 양극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의 결론은 나의 은퇴, 내 남편의 은퇴를 가속화시킨다는 거예요. 로봇이 하니까. 그러면 은퇴가 되면 낳는 건 뭐죠? 여기 낳는 건 긴 노후예요. 긴 노후. 생각했던 것보다 길어요. 생각해봤던 것보다 아주 길다고. 안 끊어져. 너무 길어. 그때 일이 없어져요. 긴 노후는 남았는데 일이 없어져요. 일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져요? 소득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뭐만 남을까요? 아파요. 그것도 오래 아플 거예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질병도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이것만 남을 거라는 거죠. 돈도 없고 소득도 없고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안 돼. 근데 질병은 있어요. 옛날에 있고 없고 있죠. 그래서 다 똑같은 라이프만 있다는 거예요. 찌든 삶만. 찌든 삶. 어떤 작가가 표현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그 75세 자화상을 뭐라 그랬죠? 삶의 찌든 피곤한 늙은이. 작가가 이렇게 10글자로 표현했어요. 우리나라 현재 75세 노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삶의 찌든 피곤한 늙은이. 요거예요. 찌든 라이프만 있다. 뭐는 없어요? 스타일이 없죠.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을 살고 싶은 거예요.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지. 근데 다 똑같은 라이프만 있어. 찌든 삶. 맨날 찌들어 있어. 이것도 못해. 저것도 안 돼. 왜 이렇게 아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죠? 지금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래서 필요한 게 금인데, 그 금인데 어떤 금이냐? 수입이잖아요, 사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것만 하나 깨우쳐셔도 돼요. 아메가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수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크기. 요걸 몰라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 돈의 성격만 쫓아왔어요. 돈의 성격. 아니, 돈의 크기. 돈. 많이 벌고 싶죠? 많이 벌고 싶죠? 막 큰 돈, 큰 돈. 이것만 생각했죠. 그 개념 이제 앞으로 안 맞아요. 지금 이런 시대에는 수입의 성격이 중요하다. 다른 말로 수입의 양이 아닌 질.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수입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왜? 인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인생을 감당하기에는 돈의 크기는 절대 안 돼요. 지금 5억 갖고도 안 된다니까요. 지금 5억 있다고 안심되세요? 10억 있다고 안심되세요? 전문가들은
11억은 있어야 최소한 한 300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하던데요. 지금 한 11억 준비되신 분 있으세요? 그러면 한 300에서 350 정도의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할 정도의 돈이 될 거라는데요. 이 기간 동안에 한 11억. 5억은 한 밥값 정도 될 거라고 그러던데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5억은 한 밥값 정도, 요 기간 동안에 밥값 정도 될 거라는데요. 그런데 지금도 크기를 쫓아가세요. 크기 쫓다가 마음 상하실 거고, 파란색 거기서 안 나옵니다. 뭘 쫓아가야 되느냐? 성격을 쫓아가야 돼요. 돈의 성격. 그 중에서도 지속적인 소득. 더 쉽게 말씀드리면 양동이 소득 말고 언제까지 양동이 키우려고 할 거예요. 양동이 소득을 키우려면은 한없이 큰 양동이를 계속 구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지속적인 소득은 수도급, 수도. 송유관, 수도관, 파이프라인. 파이프라인은 한번 건설하기는 처음에는 어려운 듯 하지만 파이프라인 한번 설치해 놓으면 콸콸콸콸 계속 나와요. 내가 있으나 없으나 콸콸콸콸콸 나와. 파이프라인에서 돈이 콸콸콸콸 나온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돈의 속성이에요. 크든 작든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 생각을 갖고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걸 만드셔야 돼요. 자, 이걸 만들려면 출발은 어디서부터? 새로운 미래죠. 이 모든 것은 관점으로부터 출발한다. 새로운 미래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새로운 미래는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새로운 미래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생각은 다른 말로 관점. 관점은 다른 말로 마음의 창. 어떤 마음으로 먹을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 것인가? 시간, 오늘 세 가지 말씀드린 것, 시간, 생필품,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아메이적으로 대입해서 그걸 바라보시길 바라겠어요. 그걸 배워보세요. 그럼 그걸 풀어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드시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돈 없이. 시간 들이고 내가 집안에 있는 생필품을 통해서 내가 마음 먹는 대로 관계가 형성되실 거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음 먹기. 그 마음 먹기가 새로운 미래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출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점심 뭐 드시겠어요? 맛있는 마음 먹기를 드시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애프터 하고 마칠게요. 네, 오늘도 보이는 대로 할게요. 오늘은 우리 이기석 최승원 사장님, 그 다음에 이지양 사장님, 그 다음에 우리 김실경 사장님 패밀리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기석 사장님부터. 안녕하세요. 그린월드 에이그 최승원입니다. 박진우 사장님 농장 이야기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때 허수아비 해놓고 그렇게 배운다고 그랬는데 빵 터졌잖아. 그리고 뉴트리라이트 농장 설명해 주시면서 매를 훈련시켜서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우레기 훈련도 못 시키고 우레기 가르치기도 힘들고 뭐 학교 가면 애들 저기도 다 힘든데 어떻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이게 소통하기가 어려운 매를 훈련시켜서 한다는 게 알고 있었는데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한번 진짜 새로운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김세강 사장님 거에서는 맞아요. 크로노스랑 카이로스 그 시간 같은 시간인데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서 금이 될지 똥이 될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먹어요. 몸이 문제지. 그래서 항상 내 마음 먹은 대로 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렵고 힘든데 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점심에 마음 더 많이 먹어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은퇴 후에 긴 노후에
질병 없고 소득만 있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스타일 있는 삶. 제 목표 이제 스타일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BO 이기성입니다. 박종호 사장님 너무 잘 들었고요. 자료로 자주 사용하고 공부하는데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에 잠깐 나온 그 베키? 그분 영상 있잖아요. 직원. 뉴트리서트 관리 직원. 뉴트리서트 프로그램 관리 직원이었는데 미모가 상당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했던 영상이었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밑에 자막이 아주 짧고 빠르게 지나갔던 말 중에 그 추적 가능성이 있다는 거, 추적 관리가 된다는 것은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짧고 빠르게 지나간 게 보였어요. 그 영상이 어떤 핵심으로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 추적 관리가 된다라는 사실, 저희가 사실 식당만 들어가도 주방을 오픈하지 않습니까? 옛날엔 주방을 오픈 안 했는데 요즘엔 다 주방을 오픈하잖아요. 들어오는 손님들이 이제 깔끔한 환경에서 내가 먹을 게 제조가 되는구나. 그런 거가 이제 어떤 노하우, 자영업 노하우처럼 이렇게 동선이 짜여지고는 한다고 하는데 그 정도도 저희가 그렇게 소비자가 원하는데 실제 그 내가 먹는 것들의 원료, 그 생산의 뭐 과정, 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추적 관리가 된다는 것이 말 그대로 진짜 그거 자체가 품질 보장이다. 예, 우리 인간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랜드가 뉴트리라이트가 아닐까 싶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사람 대 사람의 입으로 알려지기 때문에 속도는 좀 느리지만 그래도 그 가치를 알게 되면 절대 놓칠 수 없는 것이 이 뉴트리라이트의 품질 가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박지훈 사장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무 잘 들었고요. 임상사님 그 시스템 강의 토에서 역시나 그 우리 주변에 깔고 앉아 있는 금이 많다. 누군가는 예. 등잔 밑이 어둡다는 게 진짜 암에 알고 나서 가장 자주 생각나는 그 속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등잔 밑이 어둡습니다. 그 등잔불을 잘 밝히면 내가 깔고 앉은 것들이 금덩어리들이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점의 차이, 진짜 익숙한 것의 결별이라 그러잖아요. 익숙한 것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익숙한 시선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그 또 쓸모 있는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해 주신 시간, 생필품, 관계, 어쩌면 우리가 너무 익숙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관점의 차이 하면서 그 opportunities now here하고 nowhere하고 그거 보면서 impossible을 impossible로 바꾸는 그거를 자꾸만 카톡창에 써놓는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어학원 원장인데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아, 이게 바로 관점이야. 그리고 경제적인 규모가 스트레스의 원인이고 생각이나 행동의 반경을 결정하는 건 정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없이 행동과 생각에 제약이 없는 그런 수입을 만들고 싶어요. 지속성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거. 우리 오늘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루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리시죠? 죄송해요. 이게 노트북이 이게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네, 김시경입니다. 네. 저기 아까 진호 사장님 그 뉴트리라이트 농장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전에 다 사장님들이 얘기해 주신 건데 또 새로워요. 이게 안 듣고 있으면 나 진짜 이거 좋은 거 나 혼자는 계속 알고 있는데 자꾸 이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맞아. 이런 거 진짜 같이 영상 보면 정말 이렇게 하는 데가 없잖아요. 다 뭐 하청업체 맡기던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 애들인지 다 모르고 먹는 건데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진짜 안전한 거 먹어야 되고, 그리고 먹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워낙에 건강기능식품이. 근데 그게 진짜 어떻게 해서 내 입에까지 오는지 너무 재배 방법이라든지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진짜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기 임세영 사장님 강의를 제가 들으려고 열심히 이렇게 노력했는데 오늘 조금 네, 집중을 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복리 수입이라는 거 듣게 됐고요. 그리고 그 깔고 앉아 있다고 생필품 집에 있는 금맥을 잘 찾으라고 해서 그때 옛날에 그 집안에 있는 금맥을 찾아라 그 책도 되게 신선했어요. 진짜 어차피 다 써서 없어질 그 돈이 다시 투자가 돼서 그게 처음엔 작지만 나중에 진짜 큰 나한테 복리 수입으로 온다는 게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네, 다음에는 더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희는 오늘 발표 못한대요. 박진호 사장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크리널 데이비의 박신호입니다. 저는 오늘 그 농장 공부하면서, 정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장이 이런 거구나를 느꼈고, 굉장히 뭔가 이 농법에 대한 농장에 대한 거나 제일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이그젬플이 아닐까, 예시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세 사장님 강의할 때 오늘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3가지 금 중에도 시간이 나오고, 그 변화를 하는 3요소에도 시간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 은퇴 이후에는 없잖아요, 소득이. 그래서 시간이 오늘 가장 제일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고, 그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 내 통제가 들어간 의지적으로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진짜 의지를 가지고 제가 통제하면서 바꿔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P 화이팅! 네. 오늘 박진호 사장님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본사 영상이고 저도 여기도 보이는데 말이 읽어요. 본사에서 볼 수 있던 영상이고 그런데도 이렇게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해주시니까 훨씬 더 좋은 느낌이 많이 드는 그런 객관적인 자료였어요. 그래서 소비자들한테 이거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였고요. 오늘 임세강 사장님 강의 중에서 3번째 관계에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가장 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기로 약조한 여기 모인 결정한 분들을 남기는 그런 사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남기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할 거고요.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하는 하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SP 화이팅!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이렇게 해야 같이 보이는구나. 오늘 이렇게 마치고, 맛있는 점심과 함께 맛있는 마음도 잘 드시고, 멋진 하루 되시길 바라고, 서로 음서고, 해제하고, 인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사장님이 노트북이죠? 네. 네. 노트북으로 사진 찍어주세요. 네. 자, 어떻게 할 거야? 봐봐요.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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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맛있게 네, 멋진 하세요. 하루 되시고 종료하겠습니다. 네.